카페 천장을 물바다로 만든 손, 지금 이름만 말하면 끝난다는데요. 24화 그날 밤 지은호가 가족들 앞에서 저 입양된 거 맞아요라고 말했는데요. 마음이 턱 내려앉았지만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카페 오픈데이 사고 때 CCTV가 일부러 비워졌다는 말이 조용히 돌았거든요. 입양은 지은호 안쪽의 이야기였는데요. CCTV는 누가 바깥에서 건드린 흔적이었습니다. 스프링클러가 터지던 소리만 떠올라도 손끝이 먼저 떨렸고 지은호는 내가 어디에 있든 누군가 또 흔들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 불안을 가장 먼저 집어낸 사람이 이지혁이었습니다. 늦은 시간 카페에 남아있는 지은호에게 이런 날까지 가게 걱정해요. 라고 묻다가 이런 날이라서요. 비워졌다는 건 누가 봤다는 뜻이잖아요 라는 대답을 듣고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지혁은 곧장 회사 네트워크팀에 연락해서 공사 당시 접속 기록과 백업 로그, 외부 장비 접속 흔적까지 요청했습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손을 댔는지부터 잡아두겠다는 생각이었죠. 그 시간 박성재는 차 안에서 혼잣말로 다짐하던 걸 정말로 실행했는데요. 가장 먼저 찾아간 사람은 지은호가 아니라 이지혁이었습니다. 나 은호한테 고백했어. 오래된 친구에게 꺼내기엔 무거운 말이었죠. 이지혁은 한순간 가슴이 내려앉았지만 표정을 숨겼고 성재야, 내가 진심인 건 아는데 은호는 지금 많이 복잡하잖아 라고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박성재는 웃으면서 복잡하면 내가 풀면 되지라고 했지만 마음 깊은 데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지은호가 이지혁을 볼 때 달라지는 눈빛, 그걸 이지혁도 모를 리 없다는 걸요. 그래도 박성재는 물러설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번엔 놓치지 않는다는 마음으로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지은호는 그 고백을 바로 받지 않았습니다. 고마운데요. 지금은 제 얘기부터 정리하고 싶어요. 입양 이야기를 막 꺼낸 날 다른 관계를 결정하는 건 욕심 같았거든요. 집에 돌아오자 정순이가 먼저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너 우리 식구 맞다. 피 아니어도 맞다. 그거 누가 흔들면 엄마가 가만 안 있어. 그 말이 고마워서 지은호는 오래 울었는데요. 눈물이 마르고 나자 CCTV 생각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만약 저게 우리 가게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을 노린 거면 겁이 가라앉자 이번엔 의심이 올라오더라고요. 한편 지강호에게 낯익은 번호가 다시 걸려왔습니다. 오픈날 이후 카페 근처에서 얼쩡거리던 그 남자였습니다. 그날 백업된 거 내가 가져다 주기만 하면 돼. 너도 돈 생기고 누나도 더 안전해져. 금액은 지강호가 흔들리기 충분한 수준이었고 코인으로 날려버린 돈이 떠오르자 마음이 기울 뻔했는데요. 곧장 지은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너는 나 때문에 손해보는 일 안 했으면 좋겠어. 지강호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러자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생각 바뀌면 오늘 밤. 짧았지만 노골적이었어요. 아직도 CCTV에 손대고 싶은 사람이 있고 통로로 지강호를 쓰려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한 줄이 밤새 귓가에 붙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는 AP 인수가 본격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위에서 손댔다더라, 무모하다더라 같은 말이 돌았고 몇몇은 이번만 눈 감자고 했습니다. 이지혁은 그런 식의 도움을 싫어하는 사람이었죠. 결국 박진석을 찾아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밖에서 힘들어온 흔적 남는 건 싫습니다. 박진석은 호탕하게 웃으면서도 한 줄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내가 좋다. 그런데 세상은 원칙만으로 안 돌아가더라. 말은 가벼웠지만 이지혁은 그 말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원칙을 밀면 친구 가족과 부딪힐 수 있고 눈 감으면 자기 기준이 무너질 수 있으니까요. 그 시각 이상철은 정년 뒤 첫 출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김다정이 규칙 있게 나가면 당신은 안 흔들립니다. 라며 등을 밀어줬고요. 근무지는 공교롭게도 박진석 계열 빌딩이었습니다. 첫날이라 조금 일찍 내려간 이상철이 엘리베이터에 탔더니 문이 닫히기 직전 박진석이 탔습니다. 서로 처음 보는 사람인 척 가볍게 고개만 숙였는데요. 박진석이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이 건물 곧 시끄러워질 겁니다. 잘 좀 지켜주세요. 말투는 웃고 있었지만 내용은 묵직했죠.
이상철은 집에 돌아와 오늘 좀 이상한 기운이 있었어요 라고 말했고 김다정은 괜찮습니다. 당신 옆에는 우리가 있잖아요 라며 손을 잡아줬습니다. 박영라와 이지환은 24화에서 처음 자유를 맛봤는데요. 25화에서는 현실 벽이 앞을 막았습니다. 전시 스폰서 계약서에 고성의 이름이 박혀 있는 걸 이지환이 본 겁니다. 나는 내가 좋아서 옆에 있는 건데요. 너네 집은 내가 필요해서 옆에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네요. 영란은 물러서지 않고 말했습니다. 그건 제가 아니라 엄마가 정한 방식이에요. 저는 지환 씨를 선택했어요. 전시 홍보를 올린 뒤부터 영라 계정에 수상한 DM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전시장을 나오는 영라를 누군가 뒤따랐고 이지환이 달려가 제압했습니다. 바닥으로 떨어진 휴대전화 화면에 백업 완료라는 문구가 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제야 전시 스토커와 카페 CCTV가 한 줄로 이어질 수 있겠다고 느꼈습니다. 영란은 손이 떨렸고 이지환은 괜찮아요. 이제 우리는 단서를 갖고 있어요 라고 낮게 말해줬습니다. 이제 세 사람이 같은 화면을 보게 됩니다. 이지혁이 네트워크팀에서 받은 임시 보고서를 들고 와서 박성재, 지은호와 함께 확인했습니다. 사고 전날 밤 카페 서버에 찍힌 접속시간, 같은 하청업체 이름, 같은 창고 라우터 주소가 연달아 떴습니다. 리스트를 따라가던 박성재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우리 회사 라인입니다.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그 말은 곧 아버지 박진석과도 부딪힐 수 있다는 뜻이었지만 성재는 바로 덧붙였습니다. 내가 앞에 설게요. 너는 은호 옆에 있어. 친구이면서 같은 사람을 좋아하는 두 남자가 이 순간만큼은 같은 적을 향해 서 있었습니다. 밤은 다시 깊어졌고 카페는 불이 꺼져 있었는데요. 지은호는 텅 빈 홀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조용하니까 오히려 물 쏟아지던 소리가 더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그때 이지혁이 조심스레 들어와 말했습니다. 불 꺼진 데 혼자 있으면 더 무섭잖아요. 지은호는 그제야 속을 꺼냈습니다. 성재 오빠가 고백했는데요. 제가 지금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잠깐의 침묵 뒤 이지혁이 짧게 답했습니다. 은호 씨가 정리될 때까지 난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화려한 말은 아니었는데요. 지은호한테는 이 말이 더 깊게 들어왔습니다. 바로 그때 지은호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지강호가 캡처해서 보낸 화면이었습니다. 지금 안 오면 끝이다. 지은호는 즉시 답장을 보내지 않고 그 화면을 이지혁에게 먼저 보여줬습니다. 거의 같은 시각 박성재 휴대전화에도 똑같은 캡처가 들어왔습니다. 세 사람이 동시에 같은 적을 보게 된 겁니다. 카페를 물바다로 만든 손, CCTV를 비운 손, 돈으로 동생을 흔들려던 손. 그 손의 주인에게로 세 사람이 함께 움직이려고 했습니다. 그 무렵 집에서는 아주 평범한 저녁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상철은 오늘 사람들 표정이 괜찮더라고요 라고 했고 김다정은 그럼 됐지요. 당신이 어떤 사람인데요 라며 웃었습니다. 종래는 TV 소리를 줄이며 다들 밥은 먹고 다니나 하고 중얼거렸고 김장수는 말없이 차를 따라 건넸습니다. 평범한 식탁 위로 따뜻한 김이 올랐고 그 시간 바깥에서는 누군가가 증거를 지우려 했고 누군가는 그걸 막으려고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박영란은 계약서를 들고 고성희를 찾아가 말했습니다. 엄마, 저 모르게 진행하면 안 돼요. 저는 제가 만나는 사람이랑 제가 그리는 그림을 같이 보여주고 싶어요. 고성희는 세상은 내 마음대로 안 돌아가. 널 지키려면 돈부터 있어야 해라고 했는데요. 영란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저를 지켜준 건 돈이 아니었어요. 사람이었어요. 고성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짧은 숨고르기 뒤에 둘 사이의 거리가 다시 재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강호에게 또 하나의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녹음도 있다. 아주 짧은 문장이었지만 이 말로 사고가 단순 실수가 아니라는 게 거의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지은호, 이지혁, 박성재는 각자 다른 곳에서 같은 화면을 내려다보다가 휴대전화를 꼭 쥐었습니다. 이제는 뒤에서 흔들리는 쪽이 아니라 앞에서 묻는 쪽이 되려는 얼굴들이었습니다.